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방금 또 이렇게 이제 체육 관련 진로에서 요거 선수를 봤었는데 이제 두 번째 체육 교육 쪽으로 봅시다. 이제 할 얘기가 사실 많죠. 이제 체육 혹은 체육 순수학문 혹은 체육으로 누구를 가르치는 직업 쪽이 이제 다 이쪽 1번 진로겠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잘 풀린다. 그러면 이제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교수님이. 사실 선생님은 고등학생 때 이제 교수님이 돼보고 싶다, 교수가 돼보고 싶다는 생각을 못 했어. 근데 이제 교사가 되고 보니까는 교사에 사실 이제 장단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그 사회적 지위라고 하죠. 사회적 인식이나 아니면 처우라고 하면 뭐 복지도 있을 수 있고 연봉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그 집단, 직업 집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교사로서 선생님도 되게 뭐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고 이 공교육에 갖는 의미가 있거든요. 공교육이 이제 뭐 가정 환경이나 사회적 어떤 그 환경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가치와 보편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해서 이제 이 사회 평등에 이바지하는 그런 교육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서 되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수 쪽을 이제 미리 준비를 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그 길이 근데 쉽진 않아요. 뭐 교사도 요새 참 쉽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학생이 많이 없어요. 애를 안 낳죠. 한국 그 최고 5명 중에 OECD 자살률 최고, 그렇게 하고 출산율 최저죠.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조금 살기 힘든 나라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코로나 시국에 보니까는 한국보다 더 해린 나라 많이 있는데 비교하는 그런 문화가 좀 힘들게 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게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보면 이제 교수님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체육 교사 쪽 혹은 이제 특수체육 이따 얘기하고 그다음에 체육 지도자 이렇게 이제 교육 쪽인데 이제 선수 쪽 보면은 그 여기 보면 여기에서 선수 은퇴 후에 지도자가 있잖아요. 이거랑 뭐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이쪽은 이제 엘리트 스포츠 지도자라면은 이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평생교육에서 바라보는 그런 지도자 쪽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교수님부터 보면은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석사를 따야 되겠죠. 대학교 학사 따고 그다음에 석사, 박사 따서 이제 다수의 논문도 쓰셔야 돼요. 그 이후에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체육학에 되게 많은 전공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체육사로 뭐 박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 체육사 교수 자리가 남는 자리 이제 공고가 뜨겠죠. 전국에 있는 대학교의 그 저기별로. 그러면은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논문을 썼고 이런 어디 학교에서 박사를 했고 뭐 석사를 했고 막 이런 이력들 해가지고 이제 최종 거기에서 임용이 되면 그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그 내노라는 대학교 혹은 지방 국립대가 생각보다 이제 센 학교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 근처에는 충남대도 사실 이제 교수님들 진이 이제 들어가기 되게 어렵죠. 그 정도 학교의 교수로 임용되기가. 이렇게 하고 뭐 저기 공주사대, 여기 뭐 교원대, 요 밑에 가면 전북대, 대구 쪽 가면 경북대, 저기 전북대, 청주에 가면 뭐 충북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되기도 사실 이제 되게 어렵고 사실 되면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수 테크트리를 타면은 학사하면서 이제 석사 박사를 보통 이제 해외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학사의 어떤 그 학력을 좀 많이 따지는 정서가 있죠. 한국에는 뭐 서울대 출신이냐 아니냐 이걸로 조금 많이 구분되어지는데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돼보고 싶다는 친구들은 대학교를 가서 체육 관련 대학교 가서 기왕이면 좀 좋은 대학교 가면 좋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동대학원 석사나 박사가 되고 뭐 석사 같은 학교에서 한 다음에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미국이나 저쪽 유럽 쪽으로 보통 이제 체육학 쪽은 뭐 영국 쪽으로 많이 가겠죠. 영국, 미국 쪽으로 많이 갈 텐데 그쪽으로 많이 가서 이제 박사 후에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체육교사 사실 이제 관심 있는 친구도 많이 있죠. 체육교사 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체육교육과를 가야 되죠. 체육교육과 혹은 체육학과. 체육학과에 들어가면요 1학년 때 성적으로 상위 10% 있는 애들한테 교육학 이수를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은 그거가 이제 졸업할 때에 체육학과 졸업장 플러스 교원 자격증 2급이 나와요. 그럼 그 2급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거죠. 혹은 사립 고등학교에 뭐 이렇게 지원서를 낼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건데, 혹은 일반과 이런 데 나와서 예를 들어서 1학년 때 체육학과에 10% 안에 못 들었어. 그러면은 2학년 때나 3학년 때 이제 이렇게 전과 할 수 있어요. 그 학교에 체육교육과가 있다 그러면 전과에서 체육교육과로 갈 수 있고, 혹은 여기 졸업하고 체육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를 따면은 이제 또 임용고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임용고시는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냐 한번 보면은 1차 때 이제 이론을 보거든요. 그 다음에 2차 때 실기 보고 수업 능력, 수업을 진짜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이제 가치관이나 생각의 깊이를 물어보는 면접이 있는데, 간단히 볼게요. 1차 이론 시험 때는 그 수능 보는 거랑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처음에 일반 교육학이랑 전공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일반 교육학은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나는 것만 적었는데 이렇게 또 하위 영역이 되게 많아요. 10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책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데 그거를 이제 다 마스터 하시고, 또 이제 노량진 보통 가죠. 노량진 가서 이제 그 뭐 일타 강사라고 하는 잘 나가는 강사들 기출문제 풀이 분석반부터 들어가지고 한번 쭉 보고, 요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은 체육이죠. 내가 사회 선생님 되고 싶다 그러면은 사회가 전공이 될 테고, 선생님이 체육교사 되고 싶다 그러면 체육인데, 그래서 이제 전공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내용학과 교육학. 내용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그 체육에 가지고 있는 내용이, 체육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체육 심리학, 체육사, 체육 생리학, 체육 뭐 통계학, 체육 평가, 뭐 역학, 체육 사회학, 뭐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교육학은 뭐냐면은 이런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거냐. 그래서 이건 이제 방법론인데, 방법론 책도 사실 되게 많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대 교육 이후에 많은 이제 체육 교사들이나 체육 교수들이 체육 수업 이렇게 했더니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 되게 좋더라, 뭐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뭐 스포츠 교육무용도 있고, 뭐 되게 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죠. 최근에는 이제 뭐 카메라나 패드 가지고 이제 찍어서 보여주고 뭐 이런 식도 있고, 뭐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직소라고 해서 모둠 내에 뭐 이렇게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서 교사가 전문가 집단, 학생 전문가 집단을 좀 지도하고, 전문가 집단이 돌아다니면서 또 일반 못하는 조금 학생들을 도와주는 형식의 뭐 그런 것도 되게 다양한 그런 방법론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론 시험을 보는 거죠. 그렇게 돼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전시에서 체육교사를 10명 뽑는다 그러면 여기서 2배수를 뽑아요. 뭐 20명 뽑아놓고 2차 때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솟구는 건데, 실기를 보겠죠? 실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육상, 그 다음에 기계체조, 그 다음에 구기. 구기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축구,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일반적이. 그리고 이제 수영 보는 시도도 있고 없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 뭐죠? 육상, 기계체조, 구기. 대전은 이제 이 육상이랑 기계체조를 조금 빡세게 보는 편이에요. 육상은 뭐 멀리뛰기가 나올 때도 있고, 포환 나온 적도 있었고, 3단 멀리뛰기, 그 다음에 뭐 높이뛰기, 그리고 단골로 나오는 게 허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체조는 마루 운동, 그 다음에 마루 운동 매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봉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행봉 가끔 나오고요. 여교사 상대로 이제 뜀틀, 요 정도가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조금 하셔야죠. 그래서 임용 실기 이제 가르치는 뭐 그런 학원도 있는데, 그런 데 가면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게 사실 이제 육상이랑 기계체조 같은 경우는 체육과 시험 볼 때하고 좀 물려 있어요. 물론 이제 대학교 갈 때는 뭐 허들은 보는데 높이뛰기 이런 건 잘 안 봐요. 허들이랑 이제 대학교 갈 때는 그냥 100m 달리기 기록도 많이 봅니다. 대학교 대입에서는. 근데 뭐 선생님이 기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질적 평가, 그러니까 자세 위주로
많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능력, 이것도 이제 교실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특정 주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해요. 수업 세안이라고 하는데 그 지도안 작성하고 그거 가지고 옆 교실로 이동해서 수업 진짜 시연해보는 거예요. 되게 웃겨요. 그냥 앞에 애들 없는데 혼자 모노드라마 찍듯이 쇼하는 거예요. 얘들아 안녕 막 하면서 수업 시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이제 딱 들어가면은 그 교육청 장학사님들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심지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책상에 질문이 붙어 있어요. 그럼 그거 읽고 생각 정리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이 면접도 논술, 글로 쓰면 논술이고 입으로 하면 구술이죠.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그래서 이렇게 되고, 특수체육교사 되려면 선생님도 이제 특수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복수 전공으로 특수교육이랑 체육교육을 같이 전공하시면은 이 자격증을 줘요. 선생님이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임용고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보험을 들어놓자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도 이제 복수 전공을 해놨던 건데, 최근에 이제 특수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복수 전공을 했는데, 특수교육 전공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우선 이제 너무 이제 일반적인 부류 그 밖에 있는 분야 이야기 때문에 너무 몰랐던 세계가 많아요. 그쪽에 가면 소위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복지에 관련된 일인데 상당히 되게 중요하죠.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회가 한 발짝씩 이제 진보해 나아갈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몸에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체육 지도자 쪽도 보면은 이제 요 지도자가 되려면 각종 자격증이 있어요. 이 자격증은 뭐 되게 다양한데 그냥 한번 눈으로 훑어만 보시고, 그래서 이게 뭐랑 연관이 돼 있다? 평생교육 쪽이랑 많이 연관이 돼요. 최근에 또 이제 수명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평생교육에 대한 이 평생교육사라든지 평생교육 관련된 직업군이 또 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관이 많이 돼 있다, 이런 걸 아시고, 이런 쪽에 그래서 희망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체육학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있어. 그리고 이제 체육교육과, 인서울 원하시는 친구들은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학과 가도 10% 상위 10% 보통 교직이수 해주는 학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도 되고, 아니면은 일반적인 과 나와서 체육교육대학원 나와서 원하는 테크트리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이제 체육과 관련된 진로에서 선수 관련된 거 좀 봤죠? 그렇게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요 체육교육 관련해서 이런 과가 있고 테크트리 이렇게 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되게 이제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꼭지별로 해보고, 체육교육은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있는 체육교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인터뷰를 굳이 딸 필요가 없는데, 이쪽은 사실 선생님도 조금 생소한 분야가 많이 있어요. 체육과학이나 체육의학, 보통 이제 재활 쪽에 요새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체육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뭐 행정가 이렇게 하고, 뭐 미디어 이렇게 돼서 이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제 봐서 혹시 이제 뭐 주변 지인 중에 여러 이제 영역에 뛰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인터뷰 딸 수 있는 경우 있으면 인터뷰 따서 그쪽 직업 세계가 갖는 장단점 이런 거나 어떤 테크트리를 타야 그쪽으로 갈 수 있냐 해보고, 말 나온 김에 체육교사의 장점과 단점. 체육교사의 장점은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이제 만나는 시간이 서로 스트레스가 적다는 게 좀 있죠. 체육 싫어하는 학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기분 좋게 가볍게 오다 보니까 선생님이랑 뭐 서로 스트레스 받거나 마찰 있는 경우가 많이 없고, 몸 아프다고 하거나 싫다고 하면 뭐 제한적인 참여하게 유도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냐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실기로 보여줄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이제 뭐 20대 때는 어지간한 거 막 다 보여주고, 사실 체육 시간에 애들이랑 운동도 같이 많이 했어요. 같이 하면서 지도하고 많이 했는데, 지금 30대 뭐 중후반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40대, 50대 넘어가면은 야, 이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이에 대한 압박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범을 안 보이고도 할 수 있는 수업이 많이 있는데 지도자가 시범을 못 보인다, 이거 상당히 또 좀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에 대한 좀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사고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선생님들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법적 책임이나 아니면은 이제 심적인 뭐 도의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심하게 다칠 수도 있는 경우가 체육을 하다 보면 나와요. 근데 그거 이제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모를 텐데 학생들이랑 하여튼 세대차가 좀 나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 막 인터넷에 좀 되게 안 좋은 문화가 교실로 되게 이렇게 많이 수렴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남교사라 좀 덜한데 남학생들 중에 여 선생님들한테 너무 이제 좀 함부로 하는 학생이 대부분은 잘해요. 보통 90%는 잘하는데 한 10%가 진짜 선을 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이거 정신병 안 걸리고 이거 선생님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가끔. 그래서 좀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체육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 선생님 이제 뭐 축구, 농구, 배구 실제로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렸을 땐 그거 관련된 게임도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하고 직관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에서 꼭 직관 하나씩 하려고 하고 있고, 한국에 있을 때도 뭐 축구, 야구, 배구, 농구는 이제 팀이 없어서 자주 못 가는데 이렇게 직관 많이 하면서 그 프로 스포츠의 생태계를 이렇게 피부로 좀 느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영역으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 오늘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체육과 과학, 의학 정도 한번 다음 주에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저기 찾다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그 적이 있으면은 얘기 좀 해주시고, 이게 이제 기본은 뭐다? 체육과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실기가 있는데, 체육의 뿌리는 육상과 체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체육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육상이랑 체조를 어렸을 때 조금 배워두는 게 좋아요. 나이 한 살 한 살 먹으면 배울 수 있는 그 습득 능력이나 그 디테일이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다음 수업 시간에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